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174페이지 생각이 크는 수학 같이 풀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볼게요. 그림은 원형 접시가 세 조각으로 깨진 거랍니다. 새 학생이 원의 중심을 찾아서 깨지기 전에 접시 모양을 그리려고 한대요. 선생님이라면 그냥 테이프 붙여서 연필로 대고 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은가 봅니다. 원의 중심을 찾아서 그림을 그리겠대요. 수영이 의견부터 볼게요. 자, 먼저 수영이는 조각 1은 너무 작아서 중심을 찾을 수 없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 작아서 라는 문구예요. 이거 너무 작다는 거 굉장히 주관적인 문구잖아요. 수영이 입장에서는 동그라미 1번 조각이 굉장히 작아 보이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동그라미 3번 조각도 굉장히 작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동그라미 2번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듯 기준이 모호한 굉장히 주관적인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오답이에요. 수학은 사람에 따라 다른 답이 얻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영이 의견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로 정민이 의견 볼게요. 정민이는 어느 조각을 이용하더라도 중심을 찾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민이 의견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려면 방금 배운 내용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이등분선 사이의 관계를 두 가지 배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였어요. 자, 우리 지금 원의 중심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을 그리고 그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찾으면 그 수직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3번 조각에서 현을 한번 그려서 원의 중심을 찾아볼게요. 먼저 이렇게 현을 그립니다. 그리고 수직이등분선을 그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저 1번이 알려주는 건 수직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지점에 존재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빨간 선 위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디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1차 함수 할 때도 다룬 적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저 동그라미 3번 조각에서 현을 하나 더 그릴 거예요. 그리고 저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두 빨간 색깔 선이 지금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저 점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자, 3번이 아니라 1번, 2번 조각을 선택했을 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조각에서 수직이등분선 그은 거, 동그라미 2번, 3번 조각에서 수직이등분선 그은 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동그라미 1번에서 수직이등분선 하나 긋고 동그라미 2번에서 수직이등분선 또 하나 그어서 둘이 만나는 점을 찾는 건 틀린 방법이에요. 반드시 한 조각 내에서 수직이등분선을 두 개 그어서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정민이의 의견은 정답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찾으면 돼요. 어느 조각을 이용하더라도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우 의견 볼게요. 연우는 중심은 조각 2에 있으니 조각 2가 없으면 중심을 찾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정민이의 의견, 어느 조각을 이용하더라도 중심을 찾을 수 있어 라는 게 참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즉,
원의 중심이 동그라미 2번 조각에는 존재하고 동그라미 1번, 3번 조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의 홀을 일부 포함하는 조각이 하나만 있으면 그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우 방법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옳게 말한 사람은 정민이가 되겠죠.